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MMA입니다. 네, 오늘 했었던 이제 UFC 넘버링 이벤트 리뷰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5줄 요약부터 가져왔습니다. 제가 처음 예측해봤는데, 괜찮았네요. 여성부랑 재앙실바 빼고는 다 맞췄네요. 야, 근데 솔직히 로즈 나마유나스가 저는 이겼다고 봤거든요. 제가 알기로 조 로건을 비롯한 또 현지 해설진들도 1라를 나마유나스가 가져갔다고 봐서 뭐 로즈가 이긴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약간 심판진 성향이 아니 채점진 성향이 약간 화려한 어떤 킥이라 할지 뭔가 공격에 좀 더 적극적인 측에 점수를 더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또 오말리 승이 왜 논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페트레이안 전 때처럼 뭐 송야동이 뭐 이거를 또 강탈당했다. 오말리 또 띄워주려고 또 난리친다. UFC가 뭐 약간 이런 여론인 것 같은데 저는 경기 보면서 1라운드 때도 오말리가 좀 우세였고 2라운드는 물론 송야동이 정말 잘했지만 또 3라 때도 막판에 오말리가 이제 자기 질까봐 갑자기 기어를 올려서 막 되게 적극적으로 타격을 또 섞어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무난한 만장일치 판정승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페트레이안 때만큼 막 대놓고 UFC가 밀어주려고 오말리 승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페트레이안 때는 인정합니다. 저도 오말리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는 선 넘었죠. 아무 몇 번을 봐도 그건 페트레이안 승이라고 저도 아직도 생각하긴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헤비급이 좀 걱정된다. 제가 앞서 예측 영상에서 잠깐 말했는데 그냥 제 눈으로 솔직히 보기에는 뭐 케인 벨라스케스나 뭐 주도산 아니면은 뭐 비교적 최근인 뭐 미우치치나 뭐 은간우 뭐 이런 사람들 시대였을 때만 해도 헤비급 경기를 보면 느껴지는 그 특유의 긴장감이랑 그 거대하지만 운동 능력 제일 좋은 지구에서 제일 세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그 박진감이 좀 있었거든요. 막 기대되고 괜히 메인 이벤트급이 아니더라도 일단 헤비급 두 명이서 싸우면은 뭐 하나 일어날 것 같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진짜 너무 수준이 하향평준화된 것 같아요. 시릴 간이나 아스피날 정도의 어떤 탑 컨텐더급이 아니면은 솔직히 아코스타도 잘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굉장히 느려 보였고 그냥 라이트 헤비급에서 경쟁력 없는 사람들이 햄버거 좀 더 먹고 어떻게 피자 좀 더 먹고 이제 체지방 키워가지고 그냥 올라와서 싸우는 체급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인이 제가 예측 영상에서 뭐 실망스럽다 뭐 좀 억지스럽다 뭐 이런 개소리를 했는데 진짜 졸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재밌으셨다면 여러분들도 개추 한번 눌러주시죠. 그리고 저는 경기 보면서 토항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제가 토프리아였으면 물론 경기 되게 재밌고 생각보다 핀블렛이 좀 잘 맞아줘서 찰지게 접수해줘서 재밌고 되게 5라운드까지 되게 흥미진진했는데 제가 토프리아였으면 보면서 씩 웃지 않았을까. 쟤네 내가 다 잡아먹을 수 있다. 그냥 얘네까지 정리하고 웰터급 올라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지도 급하게 안 해도 뭐 괜찮을지도 약간 이런 생각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게이츠가 어쨌든 잠정이니까 또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아마 토항이랑 저기 백악관에서 할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그냥 뭐 거의 한 80% 수준으로 토항의 1락 KO를 봅니다 저는. 뭐 올리베이라전이 약간 겹쳐지는 그런 KO가 나올 것 같고 그냥 게이츠가 건강하게 은퇴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세부적인 장면들 이제 리뷰를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 채널 이름도 뭐 방구석 MMA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제 얘기 집중해서 그냥 듣지 마십시오. 그냥 개소리 하는구나 또 방구석 어? 알못이 또 그냥 쌉소리 하는구나 유튜브 뭐 하나 올려보려고 이 정도로 그냥 듣고 넘어가십시오. 네, 저도 뭐 잘 모릅니다. 어쨌든 1라 초반에 이제 우마르랑 픽이 싸움인데 1라 초반에 거리가 되게 길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마르가 크잖아요. 피게라도보다 거의 7cm, 8cm 크다고 알고 있는데
우마르가 또 되게 킥을 많이 쓰려고 이제 멀어지는 그림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장거리에서 대치하는 그림이 좀 많았어요, 초반에. 그리고 우마르가 뭐 우리 다들 예상했지만 바로 그냥 싱글랩 진입을 들어갔는데, 아쉬운 게 이게 브라질 선수들 특징이 다게스탄들이랑 싸울 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클린치로 끝까지 뭐 방어를 한다든지 뭐 스프로를 빠르게 쳐서 어떻게든 케이지로 내 엉덩이 끌고 가서 먼저 일어날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브라질리안들은 이 주짓수에 대한 존심이 또 크잖아요. 길로틴을 계속 잡으려 하더라고요. 가드를 잡고 자기가 어떻게 하위에서 움직임으로 약간 풀려고 했나, 약간 그런 그림을 만드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옛날에 그 마카체프랑 저기 누구냐 올리베이라랑 할 때도 올리베이라가 계속 엉덩이 보여주면서 뒤로 넘어가서 뭐 들어오라 들어오라, 진짜 들어가서 마카체프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좀 피게레도가 하위 가드를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전반적으로 이런 눕방의 그림이 1라부터 나왔고, 이 경기가 저도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요. 수준이 낮다고 생각돼서 재미없는 게 아니라 계속 비슷한 장면의 반복이어서, 우마르가 가끔 킥 차주고 피게레도가 오버핸드 날리면서 빠르게 거리 좁히려고 하면은 그 타이밍 맞춰서 우마르가 바로 테이크 다운 들어가고, 원레그 잡던 싱글레그 잡던 뭐 투렉을 잡던 해가지고 바로 테이크 다운 들어가고, 피게레도는 바로 목 잡고 바로 그냥 일단 가드 꽉 잡으면서 눕방. 그래서 뭐 누가 봐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우마르의 판정승. 네, 그래서 우마르는 아마 이 경기 후에 제 생각에 바로 페트르얀을 잡을 수가 있나? 뭐 페트르얀하고 붙으면 좋겠고 챔피언 벨트 걸고, 아니면 우마르랑 메라 2차전도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벤텀급에 어쨌든 향방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놀드 앨런이랑 재앙 실바, 또 제가 격알못합게 제대로 빗나간 경기인데, 이게 초반에는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그대로 나왔어요. 왜냐면 아놀드 앨런이 진짜 빠르거든요. 그리고 가드가 되게 단단하고 얘가 타격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되는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앨런이. 약간 좀 더 빠르고 긴데 파괴력 없는 토프리아 같은 느낌? 레슬링도 되게 솔리드하고, 저기 저 옛날에 저 러시아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무패 패더급 걔랑 할 때도 되게 전 준수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앨런이. 그래서 일라의 재앙 실바가 되게 바디로 길게 잽을 많이 찔러줍니다. 바디 헌팅. 근데 그거를 예상했다는 듯이 바로 스탠스 딱 굳히고 머리에 손 딱 대고 가는 이제 팔꿈치 쪽으로 보호하면서 가드로 되게 잘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프론트킥을 되게 이렇게 차주는데 재앙 실바가 이거 대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킥캐치를 하던지 뭐 거리를 좀 벌리던지 해야 되는데 약간 그냥 빵으로 때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긴 잽이 그리고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재앙이랑 앨런이랑 뭐 키 차이가 아주 크진 않지만 아무래도 사우스포 거리에서 또 이렇게 빠르게 날리는 잽이 또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속도 차이도 있고 해서 1라는 저는 앨런이 역시 타격으로 이제 슬슬 잡아먹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웨이로 또 이제 재앙 실바가 이제 정타 날리려고 러쉬 들어오면은 잘 흘려주고, 아무래도 UFC 좀 짬바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근데 이제 2라부터 이제 재앙이 약간 흥분하지 않고 확실히 이번에는 내가 진짜 이겨야 된다, 아니면은 다시 뭐 브라질 길구석으로 돌아가야 된다, 약간 이런 경각심이 확 서서 그런지 좀 전략적으로 이제 그레코 싸움도 걸어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재앙이 확실히 힘이 진짜 센가 봐요. 앨런이 레슬링 대처가 나쁘지 않은데 엄청 지쳐하고 체력이 실시간으로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재앙은 그냥 멀쩡하거든요. 근데 뭐 손목을 잡던 허리를 잡던 목을 잡던 그 힘 싸움에서 밀리는 게 보이면서 앨런이 이제 이 목두덩이랑 이 등짝이 이제 빨개지면서 이제 땀이 나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재앙은 이제 점점 또 신납니다. 또 금쪽이잖아요, UFC 대표적인. 하이킥도 날리고 뭐 막 스피닝 킥도 날리고 하면서
신나게 2라운드를 이제 자기 페이스로 이제 가져가요. 네, 3라운드는 이제 그냥 재앙의 할로웨이를 접신합니다. 땅바닥 찍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도발하고, 그리고 제가 살다 살다 UFC에서 진짜 한 번도 못 본 장면도 나옵니다. 오, 발목 받치기 되게 멋있어서 넣었는데, 와, 이거 재앙이 약간 이런, 제가 예측 영상에도 말했지만 예측할 수가 없는 이런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약간 파이팅을 하잖아요. 되게 변수도 많고. 그래서 타격도 일반적인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들이랑은 다르게 팔 쫙 내리고 상대 뭐 하는지 보고 동체 시력을 흘린 다음에 카운터를 넣던지 뭐 훅을 넣던지 막 되게 보기 재밌는 선수인데, 막 킥도 가끔 날리고 키가 작은데도. 근데 이번에도 발목 받치기가 되게 막 이거를 연습해서 막 예측해서 나온 그림이라기보단 되게 본능적으로 나왔는데, 이거 되게 멋지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보세요. 아, 이게 진짜 아니 뭐 그쵸, 이런 게 전 참 재밌기는 한데 앨런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더러웠을까요? 이제 앨런이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좀 천천히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실버가 짜증났는지 그냥 등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놀이기구인 줄 알았나? 예, 그리고 인터뷰 때도 처음에는 이제 경기 끝나고 앨런의 그 하이파이브인가 그거를 거절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인터뷰하려 하니까 또 막 가슴이 막 뭉클했는지 갑자기 막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것 같고. 예, 이 사람은 진짜 브라질 뭐 빈민가가 낳은 약간 맨헤라의 전형 같습니다. 보기에는 재밌는데 가까이 하면 되게 힘든 상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는 예측과는 보기 좋게 빗나갔지만 저도 재앙 실바의 뭐 이견이 없는 판정승 동의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저는 1라운드를 확연하진 않지만 그래도 근소 우세로 로즈 나마 유나스가 이겼다고 봤거든요. 예측했던 그림대로 잘 계획을 수행한 것 같아요. 베테랑의 관록으로. 실바가 이제 뭐 태권도 킥 많이 차주는데 가드로 다 그거를 잘 막았다고 저는 봤어요. 물론 가드에 막히기는 했어도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고 파괴력이 있는 공격이라고 이제 심판진 성향상 채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대체로 가드로 잘 대처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마유나스가 킥을 방어한 다음에 바로 이제 높게 찔러주는 카운터로 이제 돌려주는 그림이 두 번인가 나왔거든요, 1라 때. 이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실바는 좀 로즈 나마유나스가 지근거리에서 이제 제가 예측 영상에서도 말했지만은 위로 올라갔다가 바디 찔러주고 다시 앞선으로 이제 상대를 밀고 뭐 이런 타격 메커니즘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근거리에서 타격에서 좀 부담이 있으니까 거리를 길게 잡고 싶어서 뒤로 밀어나는 그림이 좀 나와요. 근데 로즈는 역시 베테랑이니까 앞손 살살 흔들면서 천천히 앞으로 계속 압박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킥캐치도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고, 되게 긴장 상태가 아니라 좀 부들부들 훈련한 대로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로즈가 잘 수행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이거 멋있어서 넣어봤는데 실바 킥 타이밍 딱 봤다가 카운터 킥으로 또 이제 뭔가 멋있어가지고 흘려주는 느낌. 그래서 1라는 저는 나마유나스가 이긴 거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네, 2라운드는 이제 그레코 싸움이 좀 있었어요. 케이지 쪽에서 이제 서로 클린치 잡고 약간 상체 흔들어 보는 느낌? 근데 제가 이 사진 보고 여러분들 딱 느껴지시죠? 아, 나마유나스가 진짜 조그맣긴 하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이급에 있기에는 이제 나마요나스가 좀 사이즈가 벅찬 거 아닌가? 발렌티나 셰브첸코랑 장웨일리 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장웨일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이즈가 안 된다. 체급을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또 짬바로 실바를 어떻게 또 눕혔어요. 그래서 저는 2라운드도 오, 로즈 나마요나스가 먹었구나. 이거 무난한 만장일치 판정승 각이다. 이거 다 맞추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3라운드는 네, 확실히 사이즈 차이랑 또 길이 차이 때문에 잠식이 좀 되더라고요. 킥도 나탈리아 실버가 되게
좋았고, 빠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젊고 잘하는 여성부 유망주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인정합니다. 그리고 테이크다운도 다 스프롤 치고 그 큰 상체로 이제 로즈 나마 유나스를 이렇게 덮듯이 감아버리는 모습. 네, 체급 내렸으면 좋겠어요, 누나. 3라운드는 보기에 좀 안타깝더라고요. 약간 성인 한 남자랑 한 중등 남자부랑 어떤 연습 대련하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3라 때는. 그래서 3라는 뭐 이견이 없는 실바의 승. 그래서 2대 1로 저는 로즈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이제 또 문제의 헤비급. 1라운드는 그냥 이 커다란 흑인 아저씨 두 명이 눈싸움 하다가 가끔 손바닥 밀치고 가끔 발로 서로 툭툭 건드려주고 하는 마치 초등학생 때 제가 애들이랑 했던 어떤 마비킥 장난, 뭐 손바닥 밀치기 장난 같은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또 일할 때는 갑자기 코르테스가 또 따뜻하게 또 껴안아 줍니다. 데릭 루이스를. 그리고 이제 데릭 루이스가 갑자기 이제 코르테스의 목을 잡고 뭔가 뽀뽀하려는 듯이 다가가고 코르테스는 약간 싫다고 좀 저항하는 그런 그림. 예. 여기에서 저는 좀 할 말이 많은데 물론 헤비급이 이제 몸무게가 기본적으로 115에 125 이러잖아요. 이해는 합니다. 거구니까. 근데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시릴 간이나 뭐 존 존스나 저 아스피나 뭐 이런 선수들 경기를 보면 헤비급인데도 운동 능력이 뛰어나서 저 선수 스피드는 진짜 절대 못 따라가겠다. 거의 무슨 웰터급 아니야. 이런 선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야, 근데 데릭 루이스는 진짜 너무 느려요. 제가 방구석에서 시청자로서 뭐 할 말은 아니지만 저도 운 좋으면은 한 정타 두 개는 눈앞에서 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속 1m의 훅 러쉬를 이제 아코스타가 되게 여유롭게 스웨이하고 계속 그냥 뒤로 살살 젖히면서 되게 여유롭게 스웨이하는 모습. 그리고 카운터도 이게 막 은간우처럼 막 진짜 저거 턱 나갔겠다 뇌진탕 왔겠다 싶은 그런 건 아니고 턱을 그냥 툭 건드려주는 그런 느낌의 카운터였는데 데릭 루이스가 되게 맛있게 접수하더라고요. 갑자기 픽 쓰러지면서. 그래서 바로 파운딩하고 경기는 2라운드 만에 끝났습니다. 데릭 루이스가 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벅차지 않나, 칼로리 소모가 되고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들었고 헤비급의 미래가 좀 어둡다. 또 데릭 루이스가 또 근데 전 경기 때는 그 헤비급의 그 99년생 유망주 또 하나 잡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 헤비급은 이게 좀 실력 천장이 많이 높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실력 천장 소위 말하는 뭐 아스피날급 선수들이 아니면은 그냥 그 아래에서는 그날 컨디션 좋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체급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이제 코메인이죠. 제가 되게 기대했던 오말리 대 송야동이었는데 1라운드 때 사우스포로 이제 오말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제 긴 잽을 계속 밀어 넣어주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송야동이 체격이 작은 벤턴급이 아닌데도 되게 작게 느껴질 정도로 오말리가 거리도 잘 잡고 계속 가드를 툭툭 건드려주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말리가 큰데 사우스포 잡으니까 진짜 멀어 보이죠. 송야동이 자기 팔을 쭉 뻗어도 킥을 어떻게 차보려고 해도 그냥 살짝 스텝백하면 쉽게 흘릴 정도의 거리에 오말리가 계속 서 있더라고요. 오블리킥 아주 찰지게 넣어주고 또 스피닝 킥도 찰지게 넣어주고 리버 비었다 싶으면 바로 냅다 딥킥 갈기고 거의 뭐 킥 오마카세 야무지게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송야동이 페트레이안한테 당했던 타이밍 태클 기억나시나요? 되게 기가 막힌. 근데 그런 모습을 이제는 송야동이 오말리한테 이제 태클을 하더라고요. 오말리의 킥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정말 멋진 태클을 이제 들어가는 모습. 좀 그래서 애매해요. 왜냐면 제가 송야동 타격 장면은 많이 뭐 넣지는 않았지만 되게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잽을 또 같이 이제 섞어주고, 이제 뭐 저는 흘리거나 다 살짝 비껴갔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훅성 어떤 파워가 있는 공격들도 되게 많이 넣어서 유효타가 송야동도 꽤 많이 쌓았을 거예요. 근데 전 애매한데 그래도 거리 싸움을 먼저 주도하고 킥으로 좀 상대를 많이 공략한 오말리가 이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마지막에 그쵸, 진짜 환상적인 저 태클이 또 나온 거 보면은 왜 논란인지는 알겠습니다. 2라운드는 이제 오말리가 킥 이제 맛을 좀 보니까 딥킥을 되게 사우스포 자세에서 오른발로 올려 차면서 되게 노골적으로 반복을 해요. 킥이 이제 점점 보이겠죠, 송야동도. 그래서 이렇게 캐치가 많이 들어가고요. 죄송합니다. 음, 네, 캐치 지금 이 상황도 캐치 상황을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캐치도 많이 하고 또 이제 킥 캐치 후에 바로 송야동이 머리를 안전하게 받고 투훅으로 이제 대응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알파메일에서 이제 연습한 이제 패턴인 것 같은데 이게 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2라운드 때. 그래서 사우스포 자세에서 이제 킥이 자꾸 잡히니까 오소독스로 이제 오말리가 2라운드부터는 이제 계속 전환을 많이 썩더라고요. 근데 오소독스에서도 이제 문제는 거리가 또 가까워지니까 또 송야동이 또 지근거리에서 폭발력이 좋잖아요. 또 킥캐치도 나오고 또 후에 또 강력한 훅이 또 이어지고, 그래서 2라운드는 저는 송야동의 좀 우위로 봤습니다. 그리고 백테이크로 또 이제 그래플링 점수도 야무지게 먹어서 2라운드는 또 포르노송의 또 우위였다고 저는 봤습니다. 3라운드도 비슷한 이제 결의 흐름으로 이제 좀 있다가 오말리가 좀 거리를 두는 그런 그림이었다가 막판에 좀 이제 내가 좀 부족했나 싶었는지 그 오말리 특유의 그 전성기에 나왔던 그런 멋진 킥들이나 그런 적극적인 타격을 막 섞어주더라고요. 그 말론 베라한테 이제 갈겼던 그 아름다운 니킥이 여기서도 터졌습니다. 45초에. 그래서 이제 송야동이 여기에서였나 약간 코가 터져서 좀 피가 이제 흐르는, 그래서 오말리의 이제 무릎에 보면은 피가 계속 묻어 있거든요. 되게 멋진 장면. 그리고 앞면에 계속 이제 잽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긴 잽이 계속 들어가고, 송야동도 이렇게 막판에 멋진 킥으로 이제 반격했지만 오말리가 가드 단단히 굳히고 또 뒤로 물러서면서 방어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1라운드의 오말리의 어떤 거리 싸움에서의 어떤 우위, 그리고 3라운드 막판에 이런 오말리의 멋진 러쉬 해서 1, 3라 오말리 승으로 봤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이벤트죠. 야, 이거 아마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초반 1라운드 때 저 솔직히 핀블렛 바로 KO 될 줄 알았습니다. 게이츠의 타격에 핀블렛이 그냥 대응을 못 하더라고요. 예측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핀블렛이 이겼던 상대들이 그렇게 타격이 뭐 훌륭한 상대들도 없었고 작전 수행을 잘한다는 느낌은 있지만 절대로 저는 게이츠하고 이제 이거 빠따 싸움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예측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역시 실제로도 전반적인 그림의 흐름이 이제 핀블렛이 케이지를 등지고 약간 물리는 그림, 그리고 게이츠의 어떤 강력한 이런 뭐 잽, 훅, 뭐 바디에 약간 대처가 아예 안 되는, 어떻게 중간에 타이밍 쪼개가지고 카운터를 넣어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두드러 맞는 그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되게 막 뭐 경기 때는 자기 뭐 게이츠 그냥 뭐 죽여버릴 거다, 서브미션으로 뭐 잡아버릴 거다 막 하다가 아주 공손해져서 허리를 굽히는 그림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게이츠가 또 베테랑답게 또 케이지 커팅이 아주 야무지더라고요. 어떻게 빠져나갈 이제 공간이 보인다 싶으면은 거기로 딱 가가지고 다리 박아버리고 앞발 먹어버리고 팔로 그냥 클린치 잡아버리고 하면서 케이지에서 못 벗어나게 게이츠가 야무지게 커팅을 해줬습니다. 계속 이제 툭 치면 넘어가고 툭 치면 넘어가고 계속 이 패디에 빨강 빵디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전혀 이제 대처가 안 돼요. 게이츠가 마음만 먹으면은 앞손, 저 사실 게이츠의 앞손이 또
옛날에 그 GSP 같은 그런 날카롭고 빠른 게 아닌 되게 파괴력 있는 또 앞손이잖아요. 잽인데 뭐 단순히 거리 전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긴 잽을 날리는데 그거에 또 계속 맞고 대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연습을 안 했나? 그래서 2라운드 때는 이제 패디가 좀 엉성한 폼으로 킥도 살리고 해서 좀 거리를 이제 게이츠랑 벌리려고 하는데 결국 또 케이지에 또 몰립니다. 이렇게 케이지 커팅을 계속 당하고 이제 슬슬 이제 생존 테이크다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 저 게이츠 허벅지 한번 잡아보려고 용을 쓰는데 또 핀블렛이 주짓수 상황에서 서브미션 캐치 감각은 되게 뛰어나지만 레슬링이 또 게이츠한테 안 되더라고요. 게이츠가 레슬링 백그라운드가 있기도 하니까 다 스프롤이나 뭐 클린치에서 힘싸움으로 또 막히고 빵디를 계속 보여주는 이제 패디입니다. 타격이 또 느리고 다 어설퍼요. 되게 동작도 크고 둔탁한데 느리기까지 하니까 게이츠가 약간 이제 고개를 크게 그냥 아래로 숙여서 뭔가 회피해 버린다든지 그리고 회피한 채로 바로 이제 허리 잡고 이제 클린치로 또 넘어간다든지 그래서 케이지로 몰고 또 게이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페리 핀블렛의 좀 역량이 챔프급은 아니다를 좀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얼굴에 이제 계속 저 센 주먹들이 들어가니까 근데 또 눕진 않잖아요 패디가 넉다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데미지를 입으니까 얼굴이 시뻘겋게 부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경기 중에 3라운드도 이제 게이츠가 타격 우위인데 게이츠도 때리다 못해서 스스로 이제 방전이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이제 얘 진짜 빡세긴 하다 얘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Scouts don't get knocked out 그러니까 리버풀 사람은 넉아웃 안 나간다. 나는 맷집 좋다를 맨날 말하고 다니는 애인데 그게 구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 왜 안 쓰러지나라는 생각을 받았죠. 클린치 상황에서 이제 게이츠도 이제 지치니까 좀 손목 컨트롤이나 힘이 풀리고 니킥도 섰고 이제 자기 거를 패디 핀블렛도 좀 해주는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패디가 또 이제 테이크다운을 이제 4라운드 때도 역시 들어가는데 스프롤로 그거를 게이츠가 어떻게든 막아주는 모습. 레슬링에서 패디가 밀리더라고요, 확실히. 네, NCAA 뭐 올 아메리칸 그런 경력이 뭐 요새 많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MMA 전문가분들 말로는 그게 UFC로 직결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럴 때 보면은 또 그 클래스는 어디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패디가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제 얼굴이 보여집니다. 심지어 이제 백도 내주고요. 사실 백은 패디가 되게 자신 있어 하는 공간인데 그렇게 4라운드까지 저는 무난한 게이츠의 우위로 봤습니다. 네, 5라운드가 이제 패디가 이제 어떻게 뒤집어 보려고 근데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이제 적게 흡수하려고 타격이 두려워서 이제 뒤로 빼는 성향의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핀블렛은 되게 의외더라고요. 막 달려들면서 이제 나는 뭐 그냥 누워도 상관없다. 이거 물론 잠정이지만 타이틀전이다. 나는 얘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달려드는 게 보여서 와 5라운드 때는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패디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게이츠를 응원하는 사람인데도 약간 패디가 이거 뒤집으면 진짜 레전드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게이츠도 이제 감당 안 되고 지치니까 이제 똥힘 클린치 걸어가지고 둘이 이제 시뻘개진 몸으로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 좀 5라운드에 많이 나왔고 근데 5라운드에 또 바닥으로 게이츠를 좀 끌고 가면서 물론 게이츠가 빠르게 일어나기도 했지만 패디가 이제 5라운드를 또 먹었다고 봤습니다. 이 5라운드가 없었으면 패디 핀블렛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5라운드가 있으므로 이게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도 받게 되고 또 패디가 뭐 챔프급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컨텐더급 자질이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네, 인터뷰 때 보면은 핀블렛이 원래 웬만하면 얼굴 깨끗했잖아요. 챈들러 때도 깨끗했고 바비 킹그린 때도 깨끗했고 다른 뭐 떡밥들 잡을 때도 되게 깨끗했는데 이렇게 부어오른 건 처음 봤습니다. 맷집은 진짜 인정하고요. 다음 경기로 패디 핀블렛이 누구랑 뭐 붙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베누아 생드니가
최근에 또 모습이 좋았잖아요. 생드니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올리베이라한테 졌던 그 마테우스 감롯급 선수들이랑 아마 UFC는 어떻게 붙여서 유럽권이나 영국 쪽에서 열리는 파이트 나이트 카드에 또 메인으로 어떻게든 패디를 밀어주려 하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뭐 5라운드 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패디 핀블렛 선수에 대한 제 인식이 조금 다시 또 한 단계 또 바뀐 그런 경기였습니다. 게이츠는 이제 잠정 챔프가 됐고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가족들도 다 와서 축하해주고. 근데 사실 게이츠보다 더 기쁜 사람은 이제 토프리아가 아닐까. 그죠? 와, 토프리아를 진짜 라이트급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사루키안은 이제 너무 UFC에 밉을 많이 보여가지고 한 번, 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너무 데이나 화이트랑 이제 척을 치다 보니까 먼 길을 돌아가야 될 것 같고, 토프리아가 진짜 이대로라면 게이치를 이제 잠정 챔프전에서 백악관에서 KO로 멋있게 잡고 바로 웰터급으로 이제 월장에서 마카체프랑 싸우는 그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프리아가 말하기로도 웰터급에서 마카체프랑 싸우는 거 생각보다 빠를 거다라고 계속 말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또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카체프 토프리아의 경기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은 UFC 이번에 오랜만에 넘버링 보면서 어떠셨나요? 또 그리고 제 어떤 로즈 나마 유나스 전에 대한 제 생각, 또 오말리 전에 대한 제 오말리에 대한 어떤 방어,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편하게 또 댓글 남겨주시고, 또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방구석 MMA였습니다. 감사합니다.